저번 영상에서 이제 탈모약을 어떻게 먹게 됐고, 또 시기적으로 어떤 부작용 증상들이 이제 생겼는지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나머지 내용을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PFS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탈모약을 복용하더라도 이 PFS라는 증상을 안 걸릴 확률이 더 큽니다. 이 증후군이 탈모약을 복용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 걸릴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걸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 말고도 누군가는 자기가 걸릴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걸리면 100%라는 거예요. 내가 걸리면 100%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잘 모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증상이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뭐, 이제 커뮤니티에 글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도 글을 올려서 이제 알리는 사람도 있고, 저도 뭐 글을 올린 적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정말 극소수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TFS가 뭐냐? 이게 탈모약을 복용이 끝나는데도 단약을 했는데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 장기간 아니면 또 영구적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시면 포스트가 이후죠. 포스트 피나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를 끊은 이후에도 나타나는 신드롬이다. 증후군이다. 근데 이 PFS가 약을 오래 먹는다고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만 복용하고 끊어도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외국 사례에서도 많습니다. 엄청 상당히 무섭죠. 그리고 또 이게 보통은 PFS가 오게 되면 탈모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작용들이 거의 다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거의 폐인이 돼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정신적인 부작용 이런 것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까지도 돼요. 엄청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회복할지도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운이 좋아서 아니면 회복력이 좋아서 1년 만에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회복이 계속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탈모약에 관심이 있고 먹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 성 기능에 관련된 부작용만 주로 알고 그렇게 설명만 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지 그게 있는지는 알고 있더라도 실제 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거나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들 뭐 단순 노화나 그냥 노시보 효과라고 치부하거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 기능에 대한 거는 부작용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마치 미녹시딜이 이제 다모증이 생기는 것처럼 탈모약도 DHT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성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DHT가 그만큼 강력한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게 당연한 작용 기전입니다. 이게 약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성기능 관련된 거는 사실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외에 나타나는 것들을 좀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단순 노화 얘기를 잠깐 이어서 해보자면 왜 그렇게 이제 노화라고 자꾸 하냐면 탈모약을 먹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노화가 올 때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노화 때문인지 탈모약 때문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전혀 다릅니다. 약 때문에 발생하는 그 증상의 수준은 노화로 오는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만 34세 정도의 이제 급노화가 한번 온다고 하잖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 급노화가 아무리 와도요. 그렇게까지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사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탈모약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더라도 피부과나 비뇨기과 쪽에서나 의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급노화 증상이 오면 이렇게까지 단기간 안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 수 있냐 물어봤는데 다 하나같이 그 정도까지 심하게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은 신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실이고 해외에서는 이 증상에 대해서 PFS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영상과 사례 그리고 글과 논문들이 있습니다. 다만 의학계에서는 이게 정식 병명으로는 인정되지가 않아서 그런 사례들로만 지금 계속 존재하고 그 증상을 겪은 사람만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제약사를 상대로 막 소송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개인이 아니면 뭐 소수의 어떤 몇 명이 그렇게 승소하는 게 어렵죠. 어렵고 그리고 이런 PFS 증상 때문에
자살 문제도 외국에서는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몸의 신체적인 변화나 정신적인 그런 부작용들, 그런 게 한 번에 다 같이 와서 사람이 엄청나게 그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느끼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막 자살하는 뉴스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정식 병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또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그 로아큐탄 아시죠?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피부과에서 엄청 처방했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것도 보시면 부작용이 엄청 생겨가지고 결국 지금 약을 철수했거든요. 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출시해서 뭐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계속 장기 복용을 통해서 사례들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증명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PFS 증상이 왜 생기냐? 이게 정식 병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이거를 이제 명확히 규정하기가 좀 어려워서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전이 조금 찾기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는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논리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저한테도 적용을 해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좀 어느 정도 논문으로도 증빙이 된 그런 것들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체감을 했을 때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안드로겐 수용체 침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탈모약을 먹게 되면 DHT가 70%에서 90%까지 이제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DHT가 안드로겐 수용체에 작용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몸에서 DHT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위해서 안드로겐 수용체가 많아지거나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은 DHT로도 원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을 계속 먹다가 갑자기 약을 끊어버리면 DHT 수치가 갑자기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몸 안에서 체내에서 이제 갑자기 농도가 튀겠죠. 그래서 이제 몸에서 갑작스러운 DHT 상승이 되면 모든 안드로겐 수용체가 이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또 몸의 그런 항상성,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드로겐 수용체가 일부가 작동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돼버립니다. 그거를 침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드로겐 수용체가 침묵한다. 스위치가 한마디로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르몬이 분비가 돼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불감증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단약하고 한 달 뒤에 급격한 노화가 왔다. 근데 이제 뭐냐면 DHT하고 안드로겐 수용체가 하는 역할 중에 그 콜라겐 생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침묵이 돼버려서 반응을 안 해서 콜라겐이 이제 소실된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육 위축도 근육에 있는 안드로겐 수용체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근육 위축 증상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침묵된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민감도가 변한 것들에 대해서 회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돕는 그런 영양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회복이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 이론만으로는 뭐 다 설명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작용 그런 게 있죠. 장 내축이 붕괴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장 내축이라고 하는 거는 장내 미생물 환경하고 이 뇌 기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탈모약이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탈모약 부작용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 PFS에 걸린 사람들의 오픈 채팅방이 있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 기능의학 검사를 여러 명이서 해봤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장내 환경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에 대한 제균 치료와 유산균 섭취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증상이 나아지는 현상들을 다 겪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이론도 꽤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레인포그나 무기력증 그런 현상들이 정신적인 부작용들이고 이게 뇌랑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탈모약에 대해서 의사도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탈모약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약에 대해서도 그런 안전 불감증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PFS라는 증후군을 겪고 나서 어떤 뭐 약이나 그리고 영양제 먹을 때 항상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부터 찾아보게 됐거든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뭐
약 좀 먹는데 무슨 문제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영양제조차도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항상 찾아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그런 뭐 탈모나 뭐 노화 이런 것들을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그런 영양제들은 거의 다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먹는 영양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탈모약은 호르몬 시스템을 흔드는 약이다. 그리고 이제 약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항상 새로운 약을 먹을 때는 저용량에서 보수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한 엔클로미펜하고 MK677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의사를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 의사도 졸업 전에 어떤 논문이나 아니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 수 있겠지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의사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의사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의사도 있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학 기술이나 이런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데 지금은 뭐 더더욱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신뢰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그리고 좀 조심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 몸이니까요. 물론 뭐 아닌 의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사가 내 몸을 자기 몸처럼 생각해 주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타인이잖아요. 타인이기 때문에 자기 몸처럼까지는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의사한테 내 몸을 완전히 맡긴다?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사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를 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손가락에 좀 관절이 불편해가지고 그 관절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데, 의사가 잘못 나서 신경을 찔렀어요. 엄청 아팠거든요. 신경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한동안 손가락도 못 구부리고, 그리고 후유증이 생겼거든요. 신경을 건드리면 찌릿찌릿합니다. 그런 증상도 생겼는데, 근데 의사는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마다 신체가 다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겉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 기관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 이걸로 다 면피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소송을 해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다 안전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어떻게 하고 있냐, 탈모약을 단약하고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그 두파 탈모가 왔었다 그랬죠. 탈모약을 먹고 그게 아마 제 몸에 어떤 탈모약이 데미지를 입혀서 그런 호르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져가지고 그런 두파 탈모가 생겼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머리가 근데 계속 빠졌어요. 저는 이게 몸을 회복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회복하기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머리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어떤 현상들이 트리거가 돼서 이제 탈모가 발동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녹정을 먹고 있습니다. 미녹시딜 정을 먹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어요. 머리 빠지는 게 바로 멈췄어요. 먹고 며칠 안 돼서 그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탈모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약을 시작하는 순서가 이렇거든요. 미녹시딜을 처음에 발라봐요. 근데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이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거든요. 저도 이제 발라보긴 했는데 뭐 솜털 정도만 나지 정말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하기도 어렵다. 왜냐면은 매일같이 밤에 바르고 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귀찮거든요. 막 끈적끈적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귀찮은 행위라서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약을 먹는데, 사실 웃긴 게 미녹시딜을 먼저 했는데 미녹적을 안 먹어요. 피나나 두타를 먹거든요. 호르몬 약을. 근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왜냐면 제약사들 바이럴인지는 모르겠어요. 커뮤니티에 가면 다 미녹적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요. 오히려 피나나 두타를 먹으면 큰일이 안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둘 다 먹어보고 그리고 직접 경험을 했을 때는 피나나 두타가 훨씬 몸에 위험하다. 호르몬 체계를 건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다. 그리고 미녹시딜은 원래 이제 혈압약인데 고혈압약이거든요. 혈압을 낮춰요. 혈관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혈압인 사람한테만 좀 위험하고, 저혈압 증상만 없으면 미녹시딜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 뭐 PFS처럼 후유증도 없을 뿐더러 그냥 이거는 이제 혈관 확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미녹시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들면 이제 혈액순환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아르기닌 먹잖아요. 혈액순환, 근육 펌핑 이런 걸 위해서.
근데 아르기닌보다 미녹시딜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그래서 저는 미녹시딜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미녹정 먹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요. 저혈압 온다 그러고 다모증 생기고 눈에 이상 생긴다. 눈이 붓는다. 근데 이제 뭐 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눈은 중요하니까 그것도 맞죠. 근데 탈모약으로 인한 부작용,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안구건조나 시력 저하까지 왔다 그랬죠. 탈모약의 부작용이 더 위험합니다. 훨씬 위험한 게 많고 위험해질 확률도 훨씬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렇고 그 다모증은 그리고 사실 미녹시딜이 잘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몸 전체에 그런 발모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고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녹정을 지금 매일 2.5mm에서 3.75, 왜냐면 이제 하루에 2번 먹을 때도 있거든요. 1.25짜리를. 원래는 이제 미녹시딜이 정량이 5mm인데 반으로 쪼개면 2.5고 4분의 1 하면은 1.25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1.25로 먹고 남자는 보통 2.5로 시작을 하는데 최대 5mm까지 먹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2번 나눠서 먹으면 피크 농도가 좀 줄어서 눈이 붓는 부작용이 좀 줄어든다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먹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머리 빠지는 게 엄청나게 줄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탈모약을 먹을 거면 처음에는 미녹정을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피나나 두타는 유전 탈모가 확실히 있으면 먹기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그런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들을 알고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때그때. 아무튼 이 탈모약 부작용에 대해서는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